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활 아침 영상. 앞에 더빙을 다 했는데요. 날려먹게 됐습니다. 이게 옆에 이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서 이거 어지럽죠? 프로그램 써서 제가 요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한 번씩 제가 이 녹화를 안 눌러두고 영상을 찍을 때가 있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30분 더빙을 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녹화를 안 누르고 혼자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 됐을 리가 없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리 소천사님들은 뭔 소리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런 우픈 사연이 있었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대신 더 힘내서 한번 아침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씨의 허접한 영상 보시느라 매번 고생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전무후무한 가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 가수로서의 위상만이 아니라 최근 까도 나올 만큼 미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임영웅님은 주변에 보면 적이 없고요. 항상 미담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연예인 생활을 하면 시기와 질투 또는 좀 과거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면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오히려 과거에 이 정도로 좋은 선행을 했다. 이런 미담들이 오히려 나오죠. 이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씨도 참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영웅이란 가수가 지금 많은 20대들, MZ세대들에게 있어서 정말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줘야겠구나.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 역시 멘토로 삼고 있는 만큼 수많은 MZ세대들에게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선한 영향력은요, 충분히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도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협업을 하려고 하는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 2집 앨범이 기대되는 큰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정규 앨범이죠. 1집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을 작곡했던 이적 작곡가의 이 근황이 전해졌어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2023 러브송 페스티벌로 달달한 위로를 건넨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2023 러브송 뮤직 페스티벌인데 보니까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설가까지 함께 초청이 되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기사 내용은 그래요. 이적 작곡가가 가수나 작곡가로서만이 아니라 시를 썼을 만큼 이 장문에도 소질이 있어서 이 페스티벌에 참석하게 됐다. 이런 말인데 중요한 건 이런 말입니다. 불의 명곡에 등장했던 이 이적 씨. 이 이적님이 후배 가수들에게 있어서 음악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선배 가수다라고 칭송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이적 작곡가이자 가수의 노래를 새롭게 편곡을 해서 무대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제 임영웅님과의 비화도 있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단순히 이적 작곡가의 노래를 받아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사 작곡하여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증명하기도 했다. 역으로 임영웅이란 슈퍼스타의 노래를 직접 작곡해낸 이 작곡가로서 이적 작곡가가 또 극찬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만큼 굉장히 가요계에서의 대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이적 작곡가의 이 저작권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런 기사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임영웅 덕분에 대박난 작곡가들 한 달 저작권료만 해도 이 정도다. 소름 돋는 수익 수준.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작사가는 김이나 작사가, 작곡가는 조용수 작곡가로서 희대의 명곡 이제 나만 믿어요가 탄생을 했죠. 근데 이 조용수 작곡가가 예전에 유재석 님이 MC로 있는 놀면 뭐하니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작권료를 많이 받으신 분이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자 이 멤버들이 도대체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냐, 1등 노래가 뭐냐, 막 이렇게 이 당시 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뭐 SG 워너비의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 뒤를 임영웅님의 노래가 맨 추격 중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조용수 작곡가가 최근 급격하게 추격하는 곡이 바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다. 조만간 1위 노래가 될 거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효자곡으로 밝힌 이 노래가 수입이 어느 정도냐, 잠실 롯데타워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을 하자 이 당시 때 아직은 아니지만 뭐 앞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네이버 부동산으로 금액을 막 이렇게 조사해서 기사에서 올려놨었네요. 이 잠실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세가 뭐 7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80억짜리, 100억짜리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단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뭐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한 곡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곳에 이사를 갈 수 있다. 이게 뭐 조용수 작곡가의 전체 수입도 아닙니다.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한 곡으로도 지금 이 정도의 저작권료를 벌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 당시 때 했어요. 원래부터 조용수 작곡가는 저작권료로 한 해에 2자릿대 저작권료,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도 이 임영웅님의 노래 한 곡만으로도 저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니 지금 이 노래가 조용수 작곡가에게 얼마나 큰 금액을 가져다 줬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이 조용수 작곡가가 다른 노래들도 많지만 특히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에 저작권료가 통장에 들어올 때는 정말 깜짝 놀란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김이나 작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 최고의 효자곡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임영웅 덕분이다. 최근 압도적인 분이 있다. 혼자서 저작권 명세서에 가부좌를 틀고 있더라.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압도하고 있다. 아직도 차트 안에 있더라. 늘 큰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김이나 작사가 역시 굉장해요. 2014년 무렵에 이미 저작권료 수입 1위 명단에 오를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탑의 위치에 올랐던 작사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이나 작사가가 뭐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 이용자가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들 중에 절반이 김이나 작사가의 노래를 매일 한 곡씩만 듣는다고 해도 한 달에 무려 1억 2천만 원을 벌게 된다고 해요. 근데 김이나 작사가의 노래가 무려 420곡이라고 합니다. 한 곡씩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 절반 이용자가 김이나 작사가의 노래를 한 번씩만 듣는다고 해도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인데 한 곡이 아니라 420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음원 사이트에. 얼마나 많이 작사를 한 겁니까? 뭐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아무리 못해도 매년 수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이나 작사가가 말한 가장 큰 수입을 가져다 주고 압도적인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힌 가수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고 바로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파워가 얼마나 굉장한지 알 수 있겠죠? 이 당시 때 그리고 이 조용수 작곡가가 이 이제 나만 믿어요를 발매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임영웅의 신곡 좋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당시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터트럭 경연 내내 활시위, 당겨진 활시위 같은 몸으로 비옥한 목소리를 뿜어냈던 것이 바로 임영웅이다. 더불어서 임영웅에게 줄 곡을 완성했는데 만족스러운 곡이 나왔냐라고 말을 하자 활짝 웃으면서 네, 영웅씨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가 잘 내는 음역대의 멜로디를 분석해서 작업했죠. 김이나 작사가도 신이 나서 술술 노랫말을 썼대요.
어머니, 연인, 아내, 소중한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담백한 노래죠. 제목은 이제 나만 믿어요. 이야기하던 노래하다 고음부에서 폭발하는 이 버라이어티한 곡입니다. 작곡가, 작사가가 가수에게 영감을 받았으니 곡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인기가 이 BTS의 아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팬덤의 확장성이 대단하다. 이 열기가 2, 3년은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 3년은커녕 더 시간이 흘러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기는 뜰 줄 모르고 있죠? 나아가선 이제는 글로벌 가수로 발전하고 있으니 이 당시 때도 굉장한 예측이었는데 이제 임영웅님은 더 넘사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가창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임영웅의 목소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하든 노래하는 건 연습만으로는 안 됩니다. 타고난 거죠. 매력적인 목소리에 힘있고 안정적인 고음이 뒷받침돼야 하죠. 이런 스타일이 후반부로 갈수록 지루할 수 있는데 임영웅은 여기에 강약 조절이 기가 막혀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약 조절이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최고의 작곡가가 이 당시에도 이미 이렇게 극찬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임영웅님은 힘을 빼고 간질간질하게 밀당을 잘하는 친구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 당시 때 발매가 됐지만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최근에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을 만나 밥을 사준 모습이 포착되었듯이 많은 분들이 이 2집 앨범에서 과연 임영웅님 또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적 작곡가와 또 다른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수록곡 역시 이번 1집 앨범처럼 거의 10곡에 준하거나 그 이상 되는 개수가 발매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임영웅님의 이 자작곡으로 전부 다 채우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다른 유명 작곡가들이 협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아직 그 리스트가 공개되지도 않았고 노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노래가 나올 거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두 작곡가의 저작권료가 업계에서 소문이 굉장합니다. 조용수 작곡가는 이미 방송에서도 지금 롯데타워를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 노래 한 곡으로요. 이정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도 이 유튜브 조회수도 설명을 드렸고 나아가서는 이 스밍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다 보니 이 노래의 저작권료도 엄청 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나만 믿어요처럼 첫 정규 앨범의 첫 타이틀곡이니 이게 얼마나 그 인기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이 2집 앨범과 관련하여 임영웅님과 함께 협업하려고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아마 그 결과는 조만간 제가 예측한 대로 한 5월에서 6월 사이 2집 앨범이 발매한다면 우리가 그 깜놀할 실체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수 황철호 씨라고 이렇게 여러 행사를 다니시는 가수분입니다. 이분이 최근 장인원 선생님 노래교실에서 보금자리 노래를 열창을 했어요. 영님의 트롯곡이죠. 자, 영님은 여전히 트롯계에서도 레전드입니다. 비록 트롯 가수로서 활약한 기간이 다른 선배 가수님들과 동료 가수들에 비하여 짧을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고 트롯계에서 최정점에 선 상태로 지금 글로벌 K-팝 가수의 단계를 하나하나 본격화하며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롯 가수로서도 영웅님의 노래는 같은 트롯 업계의 정말 최고 탑 가수의 노래인 거죠. 그런데 이 트롯만이 아니라 영웅님의 신곡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어떤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래를 커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최근 런던보이를 이렇게 커버했는데 조회수 보이시나요? 11,000뷰죠? 자, 그렇다면 7일 전 조회수 보이시나요? 647회.
3개월 전 442회, 11개월 전 412회, 11개월 전 290회, 1년 전 430회. 야, 그런데 영님의 노래가 11,000뷰입니다. 이게 지금 몇 배죠? 7일 전 올렸던 노래 영상 기준으로 따져봐도 거의 몇 배입니까? 20배 정도에 달하는 조회수 아닌가요? 지금 그런 엄청난 조회수를 영님의 런던보이 노래를 커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하루 전에 이러한 조회수를 달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씨 그래서 그 정도 조회수 나올 수 있죠? 이게 글로벌 진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 볼까요? 이번에는요. 여성분입니다. 자, 여성 유튜버 분이요. 영님의 폴라로이드를 커버했는데 조회수는 8,800회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부른 커버곡은 폴라로이드 임영웅입니다. 여태 많은 노래들을 커버했지만 이런 분위기의 곡은 처음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 어땠을까요? 굉장히 색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 명진님의 노래를 또 커버한 걸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 명진님은 또 어땠죠? 이 내용을 또 누가 또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괜찮다라는 거. 자, 어찌됐건 이 명진님이 부른 노래 들으신 분들 아시죠? 굉장히 느낌이 색달랐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부른 영님의 폴라로이드는 어땠을까요?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그 분위기가요. 굉장히 세련되고 트렌디했습니다. 그렇다면 영님이 부른 폴라로이드는 안 그랬느냐? 완벽하죠. 갑벽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조금 이따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영님의 노래를 여성분들이 불렀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트렌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번에는 이 여성분입니다. 자, 이 여성분이요. 런던보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땠을까요? 정말 트렌디하고 굉장히 상큼한 느낌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영님의 노래를 듣는 대중들은요. 영님이 트롯 가수로 시작했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이 노래를 덮어놓고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님의 노래를 커버하는 분들 보이시죠? 여성분들, 남성분까지. 영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나요? 그냥 액면가만 놓고 봐도 어떻죠? 요즘 MZ세대들의 나이대로 보입니다. MZ세대들이요. 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하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은 사랑은 늘 도망가도 불렀지만 그건 드라마 OST 곡이었고 애시당초 이문세님의 원곡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MZ세대가 영웅님의 노래를 본격적으로 커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노래들을 듣게 된 일반 MZ세대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다라는 인식을 100% 주겠다라는 확신을 들었는데 이 노래를 커버한 분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런던보이는 임영웅님의 자작곡인데요. 사랑과 희망을 팬분들께 선사하고 싶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부르면서도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영웅시대. 저도 언젠간 팬분들께 곡을 선물해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힘내겠다라는 글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젊은 MZ세대 유튜버 분들, 예비 가수분들, 현역 가수분들에게 영웅님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트롯이 유행했을 때, 그 이후에는 트롯 가수이지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대중가수로서 영웅님의 노래를 본격적으로 커버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은요,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댓글을 남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영웅님께서도 이런 멋진 팬분들이 있어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도 만관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연달아서 영웅님의 폴라로이드까지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굉장히 세련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영웅님의 이 노래가 굉장히 MZ세대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남자분이 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MZ세대들도요, 아이돌들의 노래만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래가 좋다면 그것이 OST 곡이 됐건 솔로 가수가 됐건 관계없이 듣는다라는 건데, 그 기준점 중에 하나는 세련된 트렌디한 곡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영웅님의 요번 폴라로이드만이 아니라 바로 런던보이였습니다. 이 여성분이 커버한 런던보이를 들어보면요, 정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정말 MZ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가 이번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영웅님의 작곡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앞으로 영웅님이 이 집 앨범에서 다양한 자작곡을 선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트롯맨들 중에 노래 작곡을 많이 하여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영웅님이 작곡가로서만으로 따져봐도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작곡가들이 정말 엄청난 저작권료를 받는 거 아시죠? 가수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 비중의 저작권료를 가져갑니다. 거의 7대3 이상이에요. 근데 만약 영웅님이 작곡가로서의 능력도 뛰어나다면 가수 활동만이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수많은 여성 가수분들을 위한 노래를 써서 그 작곡료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엄청난 명성을 떨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천재만재적인 재능 아닐까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영웅님이 출연을 확정지은 이 마마 무대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유명한 걸그룹들, 유명한 아이돌들이 대거 출연한다. 특별 무대 예고 영상들이 막 공개가 됩니다. 아마 영웅님의 특별 무대가 있을 거라면 똑같이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선 이 마마 어워즈를 세계 최대 K-팝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그 첫 출발점이 요번 2022년 마마 어워즈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CJ ENM 음악 컨텐츠 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죠? 영웅님의 노래가 굉장히 스포티파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노출될 것이고요. MMA, 멜론뮤직 어워즈, 그리고 마마 어워즈 등을 통하여 영웅님의 노래가 글로벌 K-팝 팬덤에게 제대로 각인이 될 건데, 이렇게 MZ세대들이 커버를 하고 싶은 노래가 요번 영웅님의 신곡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글로벌 진출 얼마나 앞당겨질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을 설명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영웅님과 함께 하는 분들 다 대박 난다고 했죠? MC배님은요, 최근에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냐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각종 콘서트를 다 담당합니다. 최근엔 가수 B까지 함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공개됐던 영웅님과의 쇼츠 영상 바로 옆에 이정님의 영상도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정님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곡한 작곡가잖아요. 한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요즘 이적 형님 보면 입이 귀 끝에 걸렸다. 수입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런데 MC 배님도 이제는 정말 유명해져서 이렇게 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곡한 이정님과 함께 자리를 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말이죠. 지금 이것이 영웅님의 영향력 아닐까요? 이정님이 MC배님과 함께 하며 굉장히 환한 웃음을 짓고 이 쇼츠 영상을 찍으며 영웅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상이다 보니까 실물보다 더 갸름하게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영웅님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영상을 올린 MC배님의
생각도 그렇고 영웅님과 함께한 이 두 사람이 한 분은 원래도 레전드지만 영웅님의 작곡가로 더 이름을 떨치고 엄청난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고 있을 거고요. MC배님은 영웅님의 콘서트 사전 진행자로서 명성을 떨치며 수많은 연예인들의 콘서트와 행사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임영웅 파워, 임영웅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침부터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000만 뷰 돌파 소식도 결국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스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식을 접한 작곡가 이정님이 여기에 대해 깜짝 놀랄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이정님의 트위터로 보이는데요. 1000만 뷰 축하합니다. 임영웅, 이적,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웅시대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까지 축하 인사를 해준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냥 축하를 한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요.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임영웅, 웅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할게요. 당신도 누를 수 있도록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 다 태그에 걸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걸려있는 이 영웅님 유튜브의 태그들인데 이렇게 유튜브 링크 자체를 걸면서 작곡가인 이정님이 직접 축하를 전한 거죠.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이죠. 이것을 본 어린 팬들은 당연히 세심하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000만 뷰 돌파 소식에 이정님이 축하했다라는 것을 또 스타뉴스 언론사에서 기사로 쏟아냈을 정도이기도 하죠.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웅님의 노래를 사랑해준다는 사실에 작곡가인 이정님, 최근에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던 우리 영웅님과 옆에 있던 조세호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적형 최근에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렸더라. 물론 이게 장난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벌써 1000만 뷰를 돌파했고 앨범 판매량이 110만 장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거 작곡가들 가수보다도 이 곡에 대한 저작권료가 더 높다는 거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작곡가인 이정님이 신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너무나 신날 겁니다. 꽃밭을 걸어가는 그런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식만이 쏟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영웅님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콘서트 영광이가 예매를 실패한 이 영상 일반 20대 커뮤니티에서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파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을 가셨나봐요 라면서 우리가 너무나 보기 싫어하는 예매 대기 중 창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이걸 본 일반 10대, 20대 여성분들 반응 볼까요? 임영웅 없는 임영웅 콘서트. 그러니까 임영광이 티켓을 실패했으니까 임영웅이 없는 콘서트 아니냐. 미쳤다 크크크. 표 2장만 주라. 효도 좀 하자. 예매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아? 라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내고 크크크 화장실을 하니 크크크 포도알도 못 봤는데 저렇게 위풍당당하다고? 파시는 분이라니 크크크 화장실 갔다니 크크크 너무 웃긴다. 크크크 예매도 잘해? 라고 했는데 크크크 국회 영광이잖아. 크크크 파시는 분이라니 아니 저기요 크크크 초대권 2장만 줘. 효도하자. 콘서트 매일매일 해줘. 나도 효도 좀 하자. 자, 이런 재밌는 반응들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히어로로 인해서 우리 팬분들 울고 웃는데 이젠 대중들도요. 임영웅이란 가수로 인해 효자가 되느냐, 네, 불효를 하느냐 우스갯소리죠. 이런 반응까지 쏟아질 만큼 히어로에 대한 영향력이 더 거대해지고 있는 매일매일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도요. 변함없이 뽕뉴스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팩트 있고 기분 좋고 가슴 뛰며 신나는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지금처럼 꾸준히 계속하여 변함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